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려 1500년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인류는 지구가 온 우주의 중심이라는 걸 그냥 믿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의 사실로 알고 있었어요. 대체 무엇이 이토록 단단했던 믿음을 바꿀 수 있었을까요? 자, 이 엄청난 생각의 전환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 함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봐야 합니다. 1000년 넘게 세상을 지배했던 그 우주관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 주인공은 바로 천동설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하늘이 움직인다는 뜻이죠. 지구가 우주의 한가운데 딱 버티고 서 있고 태양을 포함한 모든 별과 행성이 우리 지구의 주위를 돈다는 이론이에요. 근데 이게 그냥 그럴 것 같다는 수준의 추측이 아니었어요. 당대 최고의 지성들이 만든 아주 정교하고 세련된 시스템이었습니다. 천동설이 이렇게나 오랫동안 절대적인 진리로 받아들여진 데는 아주 튼튼한 기둥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선 고대 그리스의 위대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철학적인 뼈대를 세웠고요. 천문학자 프톨레마이오스는 주전원이라는 좀 복잡하긴 하지만 정말 기가 막힌 수학적 장치를 만들어서 행성들의 움직임을 거의 완벽하게 설명해냈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우리 인간이 사는 이 특별한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는 생각이 당시 기독교 세계관과 그야말로 착 달라붙었던 겁니다. 이러니 누가 감히 의심할 수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이 두 우주관은 이렇게나 달랐던 거예요. 한쪽은 지구가 중심이고 오래된 믿음과 권위를 근거로 삼았죠. 반면에 다른 한쪽은 태양이 중심이고 당신의 눈으로 직접 보고 증명하라는 과학적 증거를 요구했습니다. 바로 이 거대한 생각의 충돌이 오늘 우리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만 같았던 이 완벽한 질서에도 아주 작지만 무시할 수 없는 균열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당시 천문학자들을 오랫동안 괴롭혔던 골치 아픈 문제가 하나 있었거든요. 바로 역행운동이라는 건데요. 예를 들어 화성 같은 행성들이 밤하늘에서 잘 가다가 갑자기 뒤로 후진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상한 현상이었죠. 천동설은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기존 모델에 자꾸 뭘 덧붙여야 했어요. 점점 더 복잡하고 부자연스러워진 거죠. 바로 그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1543년 폴란드의 천문학자 니콜라우스 코페르니쿠스. 그는 아주 대담하고 어쩌면 그 시대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혹시 우리가 틀렸던 건 아닐까? 만약에 지구가 아니라 태양이 우주의 중심이라면 어떨까? 바로 지동설이라는 혁명의 조용한 시작이었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코페르니쿠스의 모델을 적용하니까 그 골치 아팠던 행성의 역행 운동이 너무나 간단하고 우아하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수학적으로 훨씬 더 아름다웠죠. 하지만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걸 직접 눈으로 확인할 증거가 없었다는 것. 그래서 당시에는 그냥 수많은 이론 중 하나, 좀 대담한 상상력 정도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1500년 묵은 논쟁을 끝내버릴 결정적인 증거가 등장합니다. 그건 바로 인간의 눈을 저 멀리까지 확장시킨 위대한 발명품, 망원경을 통해 본 진실이었죠. 이탈리아의 과학자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있었습니다. 그가 기존 망원경의 성능을 무려 20배나 향상시켰어요. 그리고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그 강력해진 눈을 우리 주변 세상이 아니라 저 까마득히 높은 하늘로 향했습니다. 인류의 관점이 영원히 바뀌게 되는 바로 그 순간이었죠. 갈릴레오가 망원경으로 본 것은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첫째, 목성 주위를 작은 위성 4개가 빙글빙글 돌고 있는 걸 발견했어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바로 우주의 모든 것이 우리 지구를 중심으로만 돌지는 않는다는 명백한 첫 번째 증거였죠. 그리고 더 결정적인 한 방이 있었습니다. 바로 금성이 마치 달처럼 차고 기우는 모습을 보인다는 걸 관측한 거예요. 이건 금성이 지구와 태양 사이를 돌고 있을 때만 나타날 수 있는 현상, 즉 지동설의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였습니다. 이 혁명의 여정을 보면요, 정말 한편의 드라마 같습니다. 1543년에 코페르니쿠스가 책을 통해 이론의 씨앗을 조용히 뿌렸고 1609년에 갈릴레오가 망원경으로 관측의 열매를 맺으면서 세상을 뒤흔들었죠. 하지만 그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1633년 그는 자신이 본 진실을 주장했다는 이유로 종교 재판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1687년 아이작 뉴턴이라는 거인이 나타나 모든 것을 설명하는 위대한 법칙을 발표하면서 이 길고 긴 혁명을 완성하게 되죠. 재판정에서 자신의 주장을 철회하라는 강압에 못 이겨 결국 무릎을 꿇었던 갈릴레오. 하지만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그는 재판이 끝나고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나지막이 이렇게 속삭였다고 합니다. 그래도 지구는 돈다. 거대한 건의 앞에서도 결코 꺾이지 않았던 진실에 대한 외침이었죠. 자, 이제 이 혁명은 마지막 단계를 향해 갑니다. 눈으로 보는 것을 넘어서 우주 전체를 꿰뚫는 하나의 보편적인 법칙을 발견하는 단계로 말이죠. 바로 영국의 과학자 아이작 뉴턴과 그의 만유인력의 법칙입니다. 1687년에 발표된 이 법칙은 저 높은 나무에서 사과를 땅으로 떨어지게 하는 바로 그 힘과 저 멀리 있는 행성들을 태양 궤도에 묶어두는 힘이 근본적으로 똑같은 힘, 즉 중력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뉴턴의 법칙은 단순히 행성들이 태양 주위를 돈다고 말하는 데서 그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돌 수밖에 없는지를 수학적으로 완벽하게 설명해낸 최초의 이론이었죠. 중력이라는 보이지 않는 힘이 이 거대한 우주를 움직이는 정교한 시계태엽이었던 셈입니다. 이 길고 긴 천문학 논쟁이 가져온 진짜 혁명은요, 사실 하늘의 별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여기, 땅 위에 서 있는 우리 인간의 생각, 그 자체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혁명은 밤하늘의 지도가 바뀐 게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진실이라고 부를 것인가, 그리고 그 진실을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는 방법에 대한 혁명이었습니다. 이 길고 긴 싸움을 통해서 인류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도구를 손에 넣게 됩니다. 바로 과학적 방법론이죠. 먼저 현상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왜 그럴까 합리적인 가설을 세우고 실험이나 관측으로 그걸 직접 증명한 뒤에 흔들리지 않는 결론을 내리는 이 방식. 이게 바로 근대 과학의 심장이고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을 움직이는 엔진입니다. 그 영향력은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과학은 마침내 종교나 권위로부터 독립해서 자신만의 길을 걷게 됐고요. 이건 인간의 이성과 합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계몽주의 시대의 문을 활짝 열었죠. 더 나아가서 이런 새로운 생각과 과학적 발견들은 증기기관이나 전기 같은 산업혁명의 기술적인 토대가 됐고, 지금 여러분이 쓰는 스마트폰부터 우주 탐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현대 과학기술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갈릴레오와 뉴턴은 오래된 책이나 높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한 증거를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온갖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무엇을 진실의 기준으로 삼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 이유는 뭘까요? 바로 이들의 이야기가 지금 우리에게 던지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